안녕하세요. 일본에는요, 누가 봐도 완벽한 도박인데 또 완벽하게 합법인 아주 거대한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파친코인데요. 아니, 어떻게 이런 귀묘한 모순이 가능할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바로 이 질문,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. 일본에서는 법으로 도박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어떻게 전국 어디를 가나 이렇게 번쩍이는 파친코 가게를 볼 수 있는 걸까요? 그 비밀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, 일본의 도박 패러독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도대체 파친코가 뭐고 이 모순의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. 파친코, 딱 보면 슬롯머신 같기도 하고 또 핀볼 게임 같기도 하죠. 작은 쇠구슬을 탕 쏘아서 기계의 특정 구멍에 넣는 그런 게임이잖아요. 구슬을 많이 따면 이기는 아주 단순한 방식인데 놀랍게도 법적으로는 이게 도박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냥 오락 활동으로 분류된다는 거죠. 신기하죠? 자, 그럼 이 단순한 오락이 만들어내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? 상상 이상입니다. 2018년 단 한 해에만 무려 2천억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. 정말 어마어마하죠. 이 숫자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?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전 세계의 도박의 상징, 라스베거스 있죠? 그리고 아시아의 도박 허브, 마카오. 이 두 도시의 카지노 매출을 전부 합친 것보다 파친코 하나가 더 크다는 겁니다.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. 그런데도 법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. 일본 형법상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엄격히 금지한다. 딱 이렇게요. 그러니까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죠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? 이제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줄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그 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파친코가 어떻게 합법일 수 있는지 그 핵심 메커니즘을 지금 공개합니다. 비밀은 바로 법의 허점, 이른바 루프홀을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파친코 가게에서는 손님한테 절대로 직접 현금을 주지 않는다. 이게 전부입니다. 게임과 현금 사이의 연결고리를 교묘하게 끊어버리는 거죠. 아니, 현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도박이 되냐고요. 바로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3단계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. 자,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보세요. 첫 번째, 손님이 게임에서 이겨서 쇠구슬을 잔뜩 땁니다. 그럼 두 번째, 이 구슬을 가지고 가게 안에 있는 교환소로 가요. 여기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특수경품이라고 적힌 작은 토큰 같은 걸로 바꿔주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이 토큰을 들고 파친코 가게 바깥으로 나갑니다. 그럼 바로 근처에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가게인 환전소가 떡하니 있는 거죠. 거기서 이 토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. 자, 이해되시나요? 파친코 가게랑 현금 교환소는 서류상으로는 완전히 남남인 거예요. 그러니까 파친코 가게 입장에서는 우리는 현금을 준 적이 없는데요. 그냥 경품만 줬을 뿐입니다.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법을 어긴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. 정말 머리 좋죠? 그런데 이런 교묘한 시스템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이나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? 그 이유를 알려면 이제 역사, 돈, 그리고 권력의 관계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. 파친코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모두가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값싸게 즐길 수 있는 오락거리로 시작됐죠. 특히 당시 사회의 주류 산업에 끼지 못했던 제일 한국인 분들이 생계를 위해 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면서 지금의 파친코 산업의 주축을 이루게 됐어요.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본 사람들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파친코는 그냥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처럼 일종의 예외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산업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요,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. 일본 전체 GDP의 몇 퍼센트일 것 같으세요? 무려 4%입니다. 4%.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.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세금,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. 심지어 이 산업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경찰청이다 보니까 여러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.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산업이 빚만 있을 순 없겠죠. 이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, 파친코가 일본 사회에 남기는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. 파친코는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.
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즐거운 오락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끔찍한 도박 중독의 늪이거든요. 그 화려한 불빛 뒤에 수많은 가정의 비극이 숨어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되겠죠?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파친코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? 첫째, 직접 현금을 주지 않는 아주 기발한 3단계 법적 허점이 있었고요. 둘째, 전쟁 후부터 일본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.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최근에 일본이 진짜 공식 카지노를 합법화하기 시작했어요. 그렇다면 수십 년 동안 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온 이 독특한 존재, 파친코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 거대한 회색 지대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